지난 11년간 약 2조 원을 들여 독자 개발한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KSLV2. 한국우주연구원은 오는 21일 오후 4시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설계, 제작, 발사 전 과정을 100% 한국 기술로 완성한 누리호가 지상 700km 우주 공간을 향해 발사된다고 밝혔다. 누리호 개발에 성공하면 한국은 미국, 러시아, 유럽, 일본, 인도에 이어 무게 1톤 이상의 실용위성을 자체적으로 발사 가능한 7번째 국가가 된다. 누리호 발사는 한국과 한국 우주산업에 무엇을 의미할까? 우주발사체 누리호. 우주발사체는 인공위성 우주정거장 등 우주 구조물을 우주 공간에 올려놓기 위해 사용하는 로켓을 뜻한다. 지구 주위를 빙빙 돌거나 아예 지구를 벗어나 다른 행성으로 날아가는 비행체를 만들려면 지구 중력을 벗어날 수 있는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 바로 이 탈출 속도를 만들어주는 엔진이 우주 발사체다. 더 빠른 속도를 붙이면 지구 중력권을 벗어나 화성, 목성 등 태양계 행성이나 아예 다른 태양계의 넓은 우주로도 갈 수 있다. 누리호는 1.5톤급 실용위성을 지구 적외도 600에서 800km에 투입할 수 있는 우주발사체다. 한국은 이미 독자 기술로 개발한 인공위성을 우주 궤도에 올린 바 있다. 지난 3월 정지궤도 안착에 성공한 세계 최초 환경감시 위성 천리안 위성이 비호가 대표적 사례다. 다만 이 같은 위성을 우주로 보낼 발사체는 해외 기술에 의존해왔다. 누리호는 설계부터 발사까지 전 과정을 100% 한국 기술로 완성한 발사체다. 21일로 예정된 이번 발사는 엄밀히 말하면 마지막 시험 단계다. 개발의 마지막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해보는 것이다. 자동차로 예를 들자면 출시하기 전 시험 운전을 해보는 것이다. 이 때문에는 누리호에는 실제 인공위성이 아니라 인공위성과 무게가 동일한 너미가 실려 올라간다. 지금까지 다른 나라 도움 없이 발사체를 쏠 수 있는 나라는 러시아, 미국, 프랑스, 일본, 이스라엘 등 9국이야. 그러나 1톤 이상의 실용급 위성 발사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6개국뿐이다. 북한, 이스라엘, 이란은 300kg 이하만 가능하다. 물론 한국은 우주발사체에 도전에 성공한 경험이 있다. 다만 2013년 발사한 나로호는 우주 강국 러시아와의 협력으로 만든 발사체였다. 나로호는 2번의 실패 끝에 임무를 수행했다. 앞서 2009년 8월 1차 발사에서는 이륙 216초 후 한쪽 페어링이 미분리됐으며 2010년 6월 2차 발사에서는 이륙 약 137.3초 후 폭발했다. 그러다 2013년 1월 30일 3차 발사에서 100kg급 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투입하는 데 성공했다. 외국 기술의 힘을 빌리긴 했지만 발사체 기술 자립의 도약으로 평가되는 성과였다. 이후 한국은 자력 독자 기술 개발로 목표를 상향한다. 힘도 더 세다. 누리호는 나로호 때의 15배 무게인 1.5톤의 실용위성을 우주 궤도로 올릴 수 있게 설계됐다. 나로호 크기가 아파트 10층 정도의 높이인 33.5m였던 데 비해 누리호의 경우는 14층 높이인 47.2m에 달한다. 목표 고도는 2배 이상인 600에서 800km에 이른다. 내년까지 투입 예산은 나로호의 4배에 가까운 1조 9,572억 원에 달하는데 지금까지 11년에 걸쳐 300여 개 기업이 참여해왔다. 독자 개발에 의해 발사체 독자 개발이 의미가 큰 이유는 산업과 안보 측면에서 새로운 문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우주기술은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 FCL과 미국의 국제무기거래 규정 ITAR에 따라 국가 간 기술 이전이 엄격히 금지됐다. 자체 발사체를 갖고 싶다면 기술 전수를 기대하기 힘든 조건에서 시행착오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 노태성 인하대 항공우주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해 궤도에 인공위성을 올리거나 우주 쪽으로 물체를 내보내는 목적이라도 원리가 같기 때문에 무기로도 사용될 수 있다며 선진국 입장에서는 기술을 돈을 주고 팔았는데 받은 쪽에서 무기를 만들면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 전혀 기술을 주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 모두 우주산업 강국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이 자체 발사체를 가지게 되면 이에 따라 국가 위상도 높아지게 된다. 또한 우주 수송 능력 확보 및 우주 개발 수행의 기본 인프라를 확보하기에 우주 산업에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고도 볼 수 있다.
노 교수는 한국이 우주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계기라고 봤다. 시장 규모가 2040년쯤 되면 1000조 원 이상, 크게 보면 2000조 원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견제도 예상된다. 특히 미국은 우주 발사체 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벽도 많이 세워놨다. 하지만 노 교수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틈새 시장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예측했다. 예를 들어 자체적으로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쏘아 올릴 수 없는 나라에 패키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는 것. 인공위성이 통신, 지상, 농업 및 기상 관측 등의 쓰임새가 있는데 이걸 올릴 만한 인프라가 없는 여러 나라가 있다. 그런 나라에 인공위성부터 발사 이후 데이터 처리를 해주는 등의 묶음 서비스를 해주는 것도 상대적으로 틈새 시장이다. 한국이 인공위성은 세계적 수준이니까 그렇게 하면 견제를 피하면서 도전해볼 만하다. 또한 대기권을 뚫고 우주로 향하는 발사체 기술은 곧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체계 기술을 가진 국가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안보 전략에 있어서도 큰 기초 자산을 확보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허한일 충남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우주라는 게 오늘날은 국가안전의 필수 영역이 되어버렸다라며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면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는 모두 우주군이 있기에 그런 측면에서도 국가 안보의 필수축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족쇄였던 한미 미사일 지침도 최근 종료된 만큼 앞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도 관련 기술의 활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실패할 가능성은 없나? 누리호 발사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1950년대부터 이뤄진 전 세계 로켓 발사의 첫 시도 성공률은 30% 정도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 기술을 빌린 나로호도 3차 시도 만에 성공했다. 2021년 기술과 과거를 동일한 잣대로 볼 순 없지만 우주 발사체는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우주 강국도 여러 차례 실패를 경험한 고난도의 도전이다. 하지만 실패하더라도 다음 발사 시도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만큼 유의미하다고 보는 시선이 많다. 허 교수는 이번에는 인공위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누리호가 1, 2, 3단으로 단 분리가 제대로 되고 원하는 고도까지 가면 우선 100% 성공이라면서도 워낙 복잡한 기술이기 때문에 안 되더라도 그걸 보완해서 앞으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 진보 측면에서는 성공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번에 독립적인 우주 발사체를 성공한다면 그것이 한국이 노력하면 달도 갈 수 있고 화성도 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주 파트너로 인정받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공적이기 때문인데요. 일 때문에 한국을 예의주시하던 중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이 발칵 뒤집혔다 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다른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숨겨진 비워야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 이제 명실상부한 세계 7번째 우주 열방이 됐습니다. 소식은 대한민국 역대 큰 발전인가 동시에 우리 국방기술 세계 열강 수준에 도달해 보여주는 이정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주 로켓 발사 기술은 대륙간 탄도탄 기술을 기반이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더욱 남다른데요. 지난 10월 21일 오후 5시 10분 전후로 하여 한국형 우주 발사체 무료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습니다. 이후 안정적으로 고도 702km 상공에 도달하는데 성공했는데요. 프랑스의 AFE 교도통신 등 수많은 외신들의 성공을 보도했습니다. AFE 외경은 루르의 발사 장면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며 문제없이 하늘로 치솟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통신, 러시아의 스포츠 통신 등도 무료가 한국의 첫 국산 발사체라며 한국을 세계 7번째 우주 발사체 개발국으로 인정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싫어하고 일본과 중국조차 우리의 자랑스러운 우리 오빠를 인정하며 명백한 성공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일각에서는 누리의 성과를 깎아내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인공위성을 하는데 GPS면서 무슨 우주강국 이미 하는 것인데요. 심지어 러시아 기술 의견에 만든 주제에 무슨 국산 인연은 망언을 일삼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들은 우주 개발에 돼 몰라도 한참 모르는 말입니다. 앞선 번호 알 수 있지만 우주 기술과
진선진 열강들은 이번 누리호 발사를 계기로 한국을 명실상부한 우주 열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 등 우리 우주 기술을 무시하던 주변국들은 한국의 급격한 발전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 주변국들이 이처럼 한국의 누리호 발사 애초에 짐을 집중하는 것은 로켓 발사체 종점은 지구 궤도에 안착하는 것이지만 그 전에 발사체를 지구의 기관으로서의 있는 기술이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일부에서는 우리 능력을 판매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료해 장착된 3단 로켓이 모두 정상됐고 우리 기술 중에 계획한 지점까지 더미 인공위성을 우주로 끌고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유료는 국산 기술로 개발된 75톤급 엔진 4개가 묶인 1단 로켓이 힘차게 날아올라 순식간에 우주로 상승했네요. 불과 2분마다 100km씩 상승하는 모습을 많은 국민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과학기술정통부에 따르면 1, 2단까지 로켓 발사 성공적으로 진행됐으나 마지막 7톤급 엔진의 염소가 예상보다 46초 일찍 종료됐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로켓이 연구진의 생각보다 1, 2단 로켓이 훨씬 빠르고 높이 서울나비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위성이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알착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연구진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발사 상황을 지켜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대성공에 가까운데요.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 점에서는 우리 연구진은 실수임이 분명하지만 이렇게 새는 아무런 문제가 밝혀졌으니 차후 더 높은 곳으로 발사기 로켓을 만들 때도 이번 로켓 개발에서 얻은 성과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저는 이미 우리 연구진도 염두에 두고 있었던 일입니다. 이번 발생에 사용된 유정이 실물 위성이 아니라 실험 용범위 위성이 어떤 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궤도 안착이 실패하더라도 상관없는 더미성을 사용해서 것은 배도 한 척을 이상적인 목표를 잡았으면 현실적인 성공점을 발사체 성공적인 발사와 상승 그리고 휘성의 9일까지로 잡았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다른 계산대로 성공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눈이 오는 러시아의 기술로 만든 로켓을 사용했을 뿐 진정한 국산이 아니면 이번 선거는 수십 년간 에어로켓 일본에 의해 초라할 뿐이니 누리호 발사 애들 뜨는 것은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것이 이런 내용들은 외신에 보던 다른 나라에서 오리를 헐뜯는 언론의 보도로 아니라 우리 국민 중 일부가 나로호 발사 시 작성한 댓글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너를 처음 시작은 러시아의 기술을 일부 받아들여 만들어진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에 들어가 모든 기술이 러시아 기술도 아닐 뿐더러 더덕이 일본 기술자보다 우리 연구진이 못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이유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완전 국산 우주발사체 눈이 오는 사실 대한민국의 두 번째 우주발사체입니다. 그 이전에 한국형 우주발사체 KSLB-1 있었는데요. 나로호는 우주발사 핵심은 일단 러시아산으로 썼고 2단, 3단 로켓을 국산으로 제작했습니다. 이전까지 한미미사일 사거리 지침에 묶여있던 대한민국의 우주발사체 개발 용량이 사실상 껐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조차도 상당한 도전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일단 독해 슬러시 아산으로 사용한 것을 크게 비판했습니다. 시간이 들더라도 처음부터 자체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처음부터 우주 강국들과 아무런 협력업체 우주로켓을 개발하는 것은 멀쩡한 선생을 옆에 두고 독학으로 하며 시간을 낭비해서는 갔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당시 우주정책 선덕 중 안 하고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독자 개발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러시아 제대로 쫓아다니며 기술 획득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요. 사실 넣어서 정부는 한국의 로켓을 5만 원 했을 뿐 로켓 기술 넘길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들을 통해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수요원들의 매체 자국의 기술이 빠져나가는 것을 말았습니다. 때문에 우리 기술자들은 러시아 기술자들과 마음 편히 나를 나누는 것조차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우리 연구진은 집요한 노력 끝에 술을 사랑하는 러시아 과학자들에게 여러 차례 술자리를 가지며 친분을 쌓고 식후 산책길이나 기술자들에게 자문을 구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런 자리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은 올해 연구진 개인이 스스로 책임지며 기술을 배워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은 모스크바로
돌아간 과학자들을 찾아가 얻었는데요. 특수요원의 사망 잠실 속에서 어렵게 기술을 배워 했던 한국에서 달리 러시아에서는 쉽게 응답을 주고받을 수 있었기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술을 배우는 되게 세계 항공 우주 역사에 남을 만한 단시간에 무려들 75톤급 엔진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눈이 오는 러시아 가던 도중 기술을 받아 충만든 로켓이나 부를 만한 로켓이 아닙니다. 사실 한국의 우주 로켓 개발 환경은 다른 나라 비교하면 구단 수준이랑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과 수백억의 불과 예산으로 강대국들과 비슷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매수주를 들여 우주 로켓 개발에 성공하지만 우리는 그런 나라들과는 달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봤을 때 기적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결과물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례로 너를 만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유튜브 채널 12년간 우주로 캔슬 만든 기술자들의 인터뷰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인터뷰에서 한 연구원은 연구 성과를 자신들이 독식하지 않고 이를 최대한 국내 업체들의 국내 우주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국민의 관심과 많은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이른 행동과 모습은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정말 멋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모습을 보고도 안동하기보다 까내리기 좋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사실은 진실이 아닙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성능이 좋은 로켓을 만들 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냥 성능이 좋다고 끝날 정도고 아닐 정도로 한국과의 격차는 심한데요. 이번에 우리가 발생해 성공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페이로드는 1.5 톤입니다. 반면 일본에게 발한 액체 로켓 H2B 페이로드는 무려 톤에 달하는데요. 무료가 떨어진다라기보다 일본이 개발한 H2 로켓의 성능이 세계 최정상급이라 보는 편이 맞지만 둘 사이의 격차가 상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본이 만든 로켓에는 결점이 있습니다. 바로 비싸도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초경 H2 로켓을 발사 비용은 무료로 195 기능으로 우리 돈으로 2천억 원에 가깝습니다. 이 말은 로켓이 한 번에 2천억 원을 허공으로 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어떤 나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매우 높은 발사 비용 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작은 발사체를 여러 번 발사하는 나올 정도로 하는 의견까지 있을 정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단가를 낮추거나 혁신적인 개소